114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천일야와는 무릉도원은 중국인의 별천지 사상 2-2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후미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후미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초자연적 시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시간. 도화원기 속에 나오는 낙원의 주민들은 진나라 때부터 그 장소에 살게 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약 500 내지 600년 정도 시간의 엇갈림이 일어났습니다. 도화원기의 낙원에서는 그 이유를 납득하기 쉽지만 중국의 선계, 선인들이 사는 장소에서는 이러한 시간의 엇갈림 또는 초자연적 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낙원은 말하자면 시간의 낙원이라는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4세기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산둥성에 있는 어느 마을에 과열이라 불리는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동굴에서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솟아나오고 간혹 참외잎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도교 수행을 어느 정도 해본 적이 있는 이반이라는 남자가 이 동굴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구멍 속을 300보 정도 걸어가자 넓은 장소가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궁전이 있었고 머리와 수염이 새하얀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척 고귀한 선인일 것이라고 생각한 이반은 그들 앞으로 나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돌아가는 편이 좋다. 여기에 오래 있으면 좋지 않다. 이반은 인사를 하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구멍 끝에 다다르자 참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려고 손을 뻗었더니 참외는 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가신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산둥성의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진나라의 태시년간에 봉구라는 나무꾼이 산속에서 일하고 있을 때 신기한 향기가 풍겨왔습니다. 그 향기에 매료되어서 바람이 부는 쪽을 향해 계속 찾아갔더니 어느 사이에 어떤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궁전이나 높은 누각들이 서 있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보니 이 세상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아리따운 미녀 4명이 구슬치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봉구를 발견한 미녀가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봉구님, 어떻게 이곳으로 오시게 되었지요? 향기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여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구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봉구는 목이 말라 가까운 나뭇잎에 맺혀있던 이슬을 핥았습니다. 갑자기 여인 하나가 학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왜 속인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느냐? 서왕모님께서 엄한 꾸중을 들을 것이야. 두려워진 봉구는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궁전도 누각도 미녀들의 모습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신의 마을이나 집은 모두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벌써 100년이 지나 금평연간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선계에 가 있는 동안에 벌써 100년 이상이나 지나 있었던 것입니다. 흔히 세상 일의 덧없음을 이야기할 때 예로 드는 한단지몽이 있지요. 주막에서 밥이 끓는 잠깐 사이에 꿈속에서 영화를 누리며 파란만장한 50년 동안의 인생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 시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즉 낙원이나 성계는 속세와 시간의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는 민간 전승이나 옛날 이야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들이나 선인들의 시간은 일반 사람들의 시간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들은 물론이고 원래는 인간이었던 선인 또한 소위 불로불사로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인생 50년이라고 서둘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나이를 먹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의 흐름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그러므로 우연하게 신선세계의 시간 속에 있었던 인간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을 때 참외가 돌이 되어버린다든지 자신의 마을이 폐허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시간 경과에 엇갈림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세계를 본 인간은 그 보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시 공동체, 곧 마당장입니다. 이처럼 도연명의 도화원기에는 낙원에 대한 중국인들의 사상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게다가 도연명은 낙원을 꿈꾸기만 하는 예술가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산속의 낙원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현실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란과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되풀이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런 혼란이 싫어서 도시를 벗어나 인적 없는 산악지대로 피난하는 사람들, 소위 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탈출하는 경우는 일가 친척의 노예까지 데리고 도피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이동하는 사람의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들은 산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적당한 장소를 발견하면 그 주위에 흙으로 담을 쌓고 완전히 푹 파묻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나라 때 전란을 피해 산속에 낙원을 만들었던 도하원기의 마을 사람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들이 실제로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유미님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칫 잘못하여 도적으로 모습을 바꾸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도시 생활에서 가졌던 상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도하 원기에 나오는 것처럼 민주적인 여유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하 원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도연명의 사상적 입장은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는 해도 보다 순수한 형태의 낙원을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뜰 안에서 개나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나 머리를 따내린 아이들이 즐겁고도 한가롭게 놀고 있는 광경이란 농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풍요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어부가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를 응대한 사람은 일반적인 마을 사람들 뿐입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나 권력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매우 민주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도연명은 유민들의 공동체인 장에 대해서 커다란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을과 대비되는 시골, 도시와 대비되는 반도시의 이념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곧 장은 이러한 이상과는 반대로 괴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도시 생활에서 이루어졌던 인간의 상하 관계를 그대로 공동체로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란군이 될 수도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 쪽도 위협을 느껴서 무력으로 귀순 공작을 진행시킨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산속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 아름다운 이상향이 될 수도 있었던 공동체는 붕괴되어 갔습니다.
도연명의 꿈은 허사로 돌아간 것입니다. 3. 은일사상. 도연명의 도와 원기에 표현된 반도시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은일사상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뜻이나 생활 방식을 굳게 지켜서 관료가 되지 않는다는 자세입니다.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관료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상이나 이상이 당시의 권력자와 맞지 않았을 때에는 관료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미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사임했습니다. 물론 이는 권력자에 대한 명백한 반항입니다. 처벌을 두려워한 그들은 시골이나 산속에서 말하자면 은거하는 자세로 스스로의 의의를 내보였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사례로 중림치련이 있습니다. 이는 위진나라 시대 3세기 후반에 정치적 혼란을 피해서 잠시 허난성 북동부에 있는 대나무 숲에 모여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벌였다는 7명의 지식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완적 210년부터 263년과 산도 205년부터 283년 등이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당시는 사마씨가 위나라의 왕위를 빼앗아서 진왕조를 세우려고 싸우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칠연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각각 사정은 달랐지만 정치적 혼란이 싫어서 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후대 사람들로부터 청렴결백한 사람들이라 하여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위 은자와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은자라는 사람은 주로 종교적 동기에서 속세를 버리고 산속에서 수행을 쌓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과 같은 은사의 경우는 그렇게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 사람의 뜻이 위정자에게 인정되어 자신의 이상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 형태가 마련되면 당장이라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조 속에서 세상의 현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겉으로만 은거하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위정자 쪽도 자신의 정치 자세가 관용이 넘치고 현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들을 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결코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무릉도원의 내용에는 잠깐 살펴보기만 해도 이처럼 커다란 테마 또는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대로 중국의 사상사, 종교사, 민속사를 알게 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연명이 도와 원계에 표현한 이상향은 무척 친근하게 생각되기는 하지만 결국 인간은 지금껏 그 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제시한 이상향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신선한 매력이 넘치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15일 밤지하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독일인 헤세 바르텍이 본 조선의 청일전쟁 전야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정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납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